오늘하고 내일이요. 그 정확히 말하면은 이 목요일, 금요일이 후보자 등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이 사실상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등록하시는 분, 뭐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등록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총평을 해줘야 본격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뭔가 이게 또 다른 이 판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각 당 지역구 공천 총평해보고,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 공천도 총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이제 예상 의석 같은 것도 좀 해줘봐야 그렇죠. 끝까지 보실 거 아니야. 자, 그 각 당의 잘한 점 못한 점. 자, 첫 번째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유 왜 먼저 하세요. 아, 형부터 해요. 김성수 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 에이, 참. 자, 그럼 민주당이 민주당 잘한 점. 아, 잘한 점? 뭐 민주당 공천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되고 민주당 공천은 뭐다? 오게티. 어게티다. 왜? 전반적으로 오기인데 티가 있어. 티가 뭔데요? 김현 의원이 탈락한다거나, 그다음에 박진영, 김포울 후보가 탈락했다거나, 김진표 수원 문가요? 단수 공천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오게티라고 봐요. 아니 현역 의원들은 다 경선하기로 하지 않았나? 근데 왜 김진표 의원은 단수 공천을 하지? 나오면 떨어질까봐 그랬나 보죠. 뭐. 그러니까요. 자, 저는 민주당 공천은 굳히기다 이렇게 굳히기? 들어갔어요. 굳히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돼 있고 남은 2년을 단단하게 서포트할 수 있게끔 최상의 멤버들 집어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 자체가 되게 귀한 보석이에요. 그럼요. 거기에 티가 몇 개 있는 경우들도 있죠. 티가 근데 없을 그 수는 없어, 옥을 옥이. 단단하게 굳혀서 지금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이 가동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미 3년이 지났고,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2년을 시작으로 15년을 더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굳히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쓸만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보였던 현역들도 많이 떨어졌고 새로운 사람들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사 나왔던 것들 보게 되면 반응들도 꽤 좋기 때문에 저는 굳히기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싶습니다. 이제 27.5%의 물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언론들은 연락에 까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물갈이를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44%의 물갈이를 했는데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물갈이 한 놈이 더 이상한 놈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물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하느냐. 더군다나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원에 단수 공천을 했지? 자,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저는 라임을 맞춰서 민주당이 굳히기라면 예. 미통당 공천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예. 이게 기워도 누더기 천이 되면 끄트머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안 봐도 민경욱만 보면 세상에 2번 컷오프되고 결국 3번째 살아남았어. 이게 누더기라고 하면은 너무 이 상상력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쓰레기라고 하는 건 단어 앞에 너무 많이 써갖고. 아니 그것도 역시 상상력이 부족한 거지. 없어. 우리 누리꾼들이 이런 기가 막힌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미통당 공천은 호떡이다. 호떡이다. 계속 뒤집는다. 야, 호떡은 맛있기라도 하지. 이건 정말 미통당 공천이 누더기가 됐던 이유는 공관위원장에게 완전히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자기가 마음을 설명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지역은 지역대로 논란이 일어나고 비례는 비례대로 논란이 일어나고 사람 바꿔치고, 이 과정에서 황교안 리더십이 없다까지 됐었고, 결정적인 거는 김종인을 갖다 오늘 선대본부장으로 갖다 앉히면서 황교안은, 문재인은 실패했고 황교안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고 깨끗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양반이 이제 얼마나 많은 욕을 같이 먹고 사라질까. 황교안 호에 동참했다는 게 정말 재밌다 싶습니다. 아니 근데 왜 김종인을 마지막 20일 놔두고 했을까요? 뭐 본인은 중도를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는 총알바지라고 봐요. 이 언론이 예.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려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사를 쭉 올라타서 보면 뭐가 보였냐면 한 번도 이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지지율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예. 많게는 더블 스코어, 작게는 한 10% 이상을 유지하는 게 꾸준히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권 교체 이후에 예.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치 활동 자체가
대안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발목 잡기로 일관했던 데다가 그렇죠. 지지율이 아주 일관되게 민주당에 처지는 과정을 지금까지 거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수혈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약간 상황이 보수적인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그 자유한국당 부류가 민주당을 이기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인재들이. 근데 신세동 같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야. 거기서 정책 공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그거 아닙니까? 네가 살아남고 싶으면 이 동네에 떠나서 컷오프 되고 딴 데가 박혀라.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재활용이긴 한데 재활용? 원래 재활용 쓰레기는요. 그걸 가져다가 공장에서 다시 녹인다는 거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써먹거든. 근데 이 얘네들 재활용 방식이 뭐냐면 여기 페트병을 갖다가 저쪽에 씻지도 가서 않고. 물 담아서 먹는 거야. 씻지도 않고. 진짜 딱 그 상황에 그럼 누가 먹고 싶겠어? 그게 어? 얘네들 그 지역구 공천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야 이씨 이거 여기다 물을 담아 먹으라고? 그렇지. 얼마나 기분 나빠. 딱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저는 다른 거 떠나서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도 일부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 공천의 첫 시작이었다고 일단 생각해요. 근데 총선을 어. 보셨던 분들은 아세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어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논란도 있긴 하겠지만 옆에서 봤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늘 선거 때마다 한 10여 개에서 30개까지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따져보다 보면 253개를 모두 다 내보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과 10%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세련된 당으로 바뀐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서 맞습니다. 꽤 괜찮아졌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예언을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제부터요 어떤 체제로 들어갔냐면 총선 이후에 잘리지 않을 체제를 구축하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을 끌어온 거예요. 자기 대신 문매를 맞고 사라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민경을 끝까지 호떡집에 불난 듯이 그렇게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뭐 새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일들을 벌인 이유가 총선 이후에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막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앞에서 얼굴로 막아줄 사람 그런 놈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총선 이후에 자기가 지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아주 대패한 이유를 생각하는 그런 구도로 갔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가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힘든 선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보죠. 비례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내 후배를 갖다 꽂았어. 알아서 좀 잘하지 않는데 얘가 권력 차더니 딴 주머니를 차고 엉뚱한 순서를 집어넣었더니만 우리 쪽에서 이미 어떤 식으로든 20명 추천받았던 사람들이 징징징대죠. 그래서 그걸 결국 다른 사람으로 쳐내고 바꿔서 집어넣었어요. 비례가 좀 괜찮아지나 하고 있었더니 대통령 변호인이 또 문제야. 박근혜 유영아를 왜 집어넣냐면 사람들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대처 못하면 친박 신당이 살아나요. 그런 와중에 지역은 좀 괜찮겠다 했더니 공관위에서 지역에 4명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여기 원래 나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부산의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당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갖다 놓으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랬더니 공관위가 여기 4명을 바꿔 그럼 난 민경욱 흔든다 그러고 엉뚱한 걸 공관위 부위원장이 흔들어요. 네. 근데 공관위원장은 나 안 해 이러고 나서 나가고 김종인하고 들어오기도 전에 싸움하다가 나갔었고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나만 갖고들 이래 할 정도로 서너 명의 권력자들이 다 자기가 뽑았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리더십 상관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들이 나를 그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황교안이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김종인을 갖다 놔도 이 양반들이 모두 다 같이 운명 공동체로 4월 16일엔 목이 잘릴 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황교안이 그렇게 똑똑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할까요? 천만에. 동수영이 말한 것대로 황교안은 지금 그냥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걔를 자꾸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김용호 시켜놨더니 개박살나.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김종인 끌어올렸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 온갖 아사리판이 됐다가 네. 지금 일단은 그 뒤에서 얘를 갖다 조정하고 있는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떨려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무조건
친위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교안 옆에 또 다른 최순실이가 또 있는 거야. 그럼요. 그건 누군지 안다. 말 안 할래. 고소당할까봐. 그냥 성만 얘기해. 자, 이야기 안 이니셜만 해. 얘기해도 돼. 이니셜. 있어 K라고 있는데. K. 자, 아 근데 K.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점보다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천으로만 보면 공천의 결이랄까 수준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럼요. 근데 코로나 뉴스가 그걸 가리고 이 총선 선거철에 정치 뉴스 한 꼭지 나온다. 9시 뉴스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 이게 가려졌다고 봐요. 민경호 공천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되게 많았잖아요. 한성교의 반란 같은 것들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미래한국당 지지율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였다고. 그 코미디도 코로나가 없어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 안 해요. 지금 현재 언론은. 근데 한 가지 경향신문 보도하는 거 봐요. 한겨레 보도하는 거 봐. 경향신문은 조중동 경이라고 우리가 이미 규정을 했어. 일단 그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변화가 저는 참 묘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서 원래 20번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의사협회 부회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순서 조정되면서 22명이 됐어요. 22번으로 밀려났죠. 예, 그랬더니만 의사협회에서 회장이 명언을 해서 도대체 미통당은 뭐하고 앉았는 거냐? 의료에 대해서 저쪽 당은 어느 당이든 1번이 죄다 의사 관련 코로나 관련인데 자, 더불어시민당 1번 신현영 좋은 명지대학교 후보입니다. 예. 코로나19 대책해서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런저런 당들 다 얘기를 해도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정신이 없냐 미래한국당이 인재를 안 세우냐 하면서 자기는 은근히 1번이 될 걸 기대했던 모양이었는데 부회장을 섭정하려고 했었는데 22번 그냥 뭐 유영하 변호사 못지않게 밀려나고 있는 각을 세울진 모르겠지만 보수의 한 축으로 있었던 의사협회 이제 좀 입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공천 현황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역구랑 비례대표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일단 이게 앞면이 지금 수도권이에요. 예. 딱 한 장이 수도권인데 그쵸. 여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땐 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막말로. 이런 사람들이 일부 천해진 경우가 있어요. 처리가 됐지. 예를 들면 뭐 그 김술래라든지 이은재라든지 있단 말이야. 종교 분쟁을 겪고 근데 있는 그거를 이은재 의원. 민경욱이 싹 덮어버려. 맞아요. 아 막말로는 처리가 안 됐어. 김진태도 마찬가지니까 맞아. 공천에 결이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쭉 이게 내가 밤새우다시피 해갖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 이 저기 후보들의 매치업을 딱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지역에 가면. 예.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은 이 힘이 좀 있다고 하는 그 프리미엄 분명히 있는데다가 예. 그렇게 되면 야당 후보는 여당 후보를 어떻게 이기냐면은 이 공천 그러니까 김용호가 전혀 선수가 아닌 걸 나는 처음에 그거 보고 느꼈었거든요. 탈락 당하는 중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공천해야 된다 그랬다고. 그럼. 근데 쇄신의 이미지만 주려다 보니까 저쪽에 쓰던 재활용품 돼야 되는 사람을 이쪽에다 씻지도 않고 그냥 물만 담아다가 이쪽에다가 하는 그 방식이 경쟁력을 떨어뜨렸을 뿐더러 매치업을 쭉 보니까 실제로 현장 이 수도권만 해도 이길 만한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기대하고 먼저 공천했던 애들 있죠.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라든지 지금 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인업 쭉 보니까 대구 경북하고 PK 정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빼고는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다 박빙이라고 봐요. 박빙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민경욱이 살아날 것 같아서. 아 살아나라 그래. 걔가 국회의원역이 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그럴까? 다음에 바로 너무 피곤해 걔.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 있고요. 그 해에 대선까지 같이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그거야. 민현주 의원이 오늘 또 YTN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고. 후원해 줘야 돼. 어. 그분 출마하시게. 어떻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 자기는 연수에서 지금 계속 자기 정치를 갖다 지속해 나가겠대. 어. 그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떨어질 거 기대하는 거지. 보궐선거가 될 거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질 거 지금 그 선관위가 고발됐어요. 선거법 걸려 있죠. 네.
그 공관위에서 보고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됩니다. 근데 민경욱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업적을 자기가 했다고 했는 걸 넘어서서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거 게시물에 적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범죄냐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30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게시물에 쓰는 그런 공표를 한 게 아니라 토론에서 얘기하다가 김영환이가 이상하게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얘기를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오해를 사게 되면서 추정에 의해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자기를 갖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관심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300만 원을 때린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선거 게시물에 공표 그 자체를 했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의 공표. 이거는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이야. 자 오늘 민경욱 특집은 아니니까 예. 어쨌건 뭐 지금 민경욱 특집까지 해. 빨리 내쫓아야지. 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비리에 너무나 과몰입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맞아요. 지역구가 253개 한번 봐봐봐 리스트 한번 봐봐. 예. 나 여기서 아는 사람 이름이 몇 개 안 돼. 난 저거 보면 너무 슬픈 게 어. 이제 A4로 뽑았는데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A3 용지로 이만하게 어. 붙여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진짜 몇 석이 될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두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죠. 진짜 공천을 쓰레기같이 했다고 저쪽 애들이. 그럼요. 맨 윗대가리에 있잖아요. 순서가 있거든. 지역구 엔트리 넘버가 있어. 서울 종로 이낙연 황교안부터 시작하는데 더블 스코어죠. 지금? 첫부터가 불길해. 엔트리 넘버 2 중성동 갑 홍익표 진수희. 야, 언제적 진수희냐 이명박 닭가리. 다음에 3번 중구 성동을 박성준, 지상욱 심은하 남편 이거 빼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새끼. 다음에 네 번째가 용산이야. 야, 용산은 좀 여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지역인데다가 지금 강태웅 후보 민주당 후보하고 권영세랑 붙는단 말이야. 옛날 권영세 이름이 어느 정도 먹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네. 여기에 근데 정의당이 있어. 정연욱 후보. 어. 광진을 이렇게 쭉 가는데 쭉 보다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지는 적이 몇 개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지는 데가 있어. 아,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아까 말한 그런 표현. 강태웅하고 권영세 붙는 건 권영세가 지명도가 워낙에 높구나. 이런 생각 정도를 빼고 나면 매치업이 그런 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안산. 서울에서는 진짜 지는 데가 없을 것 같아. 안산 우리 이제 김남국 후보 나오는데 여기도 벌써 이미 내려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기고 있다잖아요. 예, 김남국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신인이라도 이미지가 좋고 신선해 보이는 신인이 있거든요. 지금 그 동대문 우리 장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예쁜데. 이해운이 완전히 잘못 나가서 고생하게 될 것이 뻔하고. 근데 왜 민병도 의원 나왔잖아. 그러니까 민병두하고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쪽을 말려야 될 것들도 있고 지금 강남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강남 갑에 변희재가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접었거든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박 신당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근데 못 했는데. 태영호를 막 저격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태영호 자체가 강남들의 그러니까 전에는 강남 3군 완전히 넘어갔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박경미 후보도 그렇고 강남 그 태영호도 그렇고 태영호 같은 경우에 대한 거부감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정말 대폭망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김종인이 심지어 조언을 했는데 그걸 못하겠다. 참 재밌는 걸 당한 것 태영호가 같아요. 예. 지금 골 때린 말을 했어요. 김정은 만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남에서 나오면서. 왜 그런 무리수들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 오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성곤 후보인데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있죠. 미국의 해병 장교였던 로버트 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간첩선이 내려왔던 간첩선이 아니야. 그 잠수정이 내려왔던 그 항로를 전달해주고 간첩으로 한국의 간첩으로 몰려서 미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을 했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의 동생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 형제들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남 그러니까 쪽에서는 진짜 안보는 누구냐?
김성원 후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남이 안보로 외치겠다라는 게 그 전에 지금 현재 옥에 계신 강남구청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안보 1번지라고 강남의 포지션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졸이 워낙 많다라고 했지만 진짜 안보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 관심 있는 지역에선 충분히 우리 후보가 누군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아무리 우리가 후보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찍어도 그렇지 저 양반을 어떻게 뽑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강남도 해볼 만합니다. 강남의 전현희 의원 같은 예. 경우는 뭐 그대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강남에서 2석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찬스가 지금 어제 그 남영희 후보 인터뷰 해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인천도 분위기 좋아요. 지금 이제 그 안상수 탈당하고 막 전희경 공천되고 그니까 대구 말아먹은 애들 있지. 안상수, 유정복 이런 애들이 또 총출동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13개 지역 가운데 다 먹겠다 뭐 이런 거고 가장 지금 분위기 좋은 곳이 경기도라면서요. 왜냐하면 경기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빠를 좀 많이 되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난기본소득 쏘는 순간에 김포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예. 이런 상황이 됐고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호남은 사실상 거의 한 90% 이상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한 2석 정도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네. 부산하고 경남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이 난 이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예. 이후에 대응하는 것들 보면서 표현이 제대로 많아진 것도 있고 후보들에서 관심도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강원은 몇 석은 안 되긴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예전보다는 한 2~3석은 더 올 것이다라고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충남과 충청 경우는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에요. 그럼요. 근데 상당 부분 이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3분의 2 정도는 충남, 충청, 대전은 이길 거라고 보고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내가 전에서 그래서 그 전문가들만 보는 자료를 내가 봤다니까요. 거기 민주당이 우리 노상 보던 거, 어. 우리는 받아보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맥시멈 치면은 165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150선에서 165까지라고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자체장들 왜 자꾸 그 일당을 놓친다는 얘기를 해? 난 원래 좀 비극적이야.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해 사람들이 찍어주니까 투표하러. 넌 비관적으로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그래. 내 그렇게 하는 말은 사람도 있고. 정치인들은 방심하면 안 되고 지지자들은 막 기세 올리면서 투표장 나와 안 나와 제가 이렇게 오만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건방지기 때문에 전 끝까지 앓는 소리 갈 건데 이를테면 지자체장 강원의 분위기가 돌아섰는데 최문순 지사가 되게 기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사가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강원도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는 비축 감자들 그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직접 나서서 서버가 팔았어? 흔들릴 정도로 다 팔았어? 완판에 몇 번 신화를 하고 났는데 이 도민들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자기 삶을 챙긴다는 생각을 그동안 못 해봤어요. 늘 높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쌍끌이가 있어요. 지지율 끌어내리고 있는 쌍끌이. 황교안하고 권영진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 선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레임 싸움이거든. 그렇죠. 근데 프레임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프레임이 확 생긴 거예요. 기본소득. 그 프레임에서 주려는 자와 안 주려는 자의 대결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권영진도 나름대로는 뭔가 고민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되게 단순하게 본다고. 쟤들 왜 안 주려고 하냐? 우리 죽겠다는데. 아니 실제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봐. 정치는 기본적으로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놈은 실제로 돈을 안 줘도 이쁜 거고요. 그럼요. 뭔가 안 주려고 막 하는 놈은 나중에 주더라도 기분 나쁘게 받게 된다고. 그럼. 근데 그 프레임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권영진 시장이 쓰러졌다 이러는 다음에 크게 후회하고 다음 주에는 풀겠다. 내가 처음부터 안 풀겠다는 게 아니었고라고 꿍얼꿍얼대면서 다음 주엔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 민심 돌아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발 안 내놓길 바랍니다. 예. 오래 가면 갈수록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자기가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오지랖을 떨면서 당이 총선에서 이 돈을 푸는 순간 당이 전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당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끝까지 예. 4월 16일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그렇게 방송을 폭망하시죠. 하다가 예. 그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시위라도 하고 뭔가 좀 권영진 시장의 독주에 대해서 이거 제동 걸어야 되지 않느냐 왜 조용하냐 그랬다 혼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이미 많고요. 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항의 방문하느라고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볼 땐 김부겸 후보의 문 앞에만 막 계란 투척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저쪽은 말할 수도 없이 많답니다. 오케이 말해. 그러니까 자.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서 저는 욕심을 부리자 그러면 한 200석 가까이 그 소리 했으면 좋겠다. 단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때 가능하다고 봐요.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굳이 꼭 찍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선거에서 가장 지는 방법, 지는 비결이에요. 스스로도 되게 쪽팔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미래한국당 후보의 면면을 봐. 조수진 같은 막말로가 있는데 아, 찍고 싶겠어? 그리고 국민의당도 똑같아. 4번에 김근태라고 하는 애는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목에다가 개목줄 끌어다니고 다니던 그런 놈이야. 그 퍼포먼스. 알겠습니다. 그런 개 쉐리를 아유, 자 알았어요. 지역구는 그렇다 치고 잠깐 있다가 다시.